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도대체. 네. 얘기하면은요. 네네. 정청래 지도부의 완전 실패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자체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네. 그냥 이거예요. 정청래 지도부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지선이냐 재보궐선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나게끔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걸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이번에 재보궐선거 우리가 16개 그거 하는 것도 왜 이거를 다 전략 공천을 네, 하느냐. 전략 공천했죠. 전략 공천은 지도부에서 다 책임을 네, 져야 되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몇 개 괜찮은 것들은 그냥 뭐 경선해가지고 네, 네. 자연스럽게 가도 되는데 끝까지 대표한테 다 중심 그야말로 모든 시선을 다 하게 해서 마지막까지도 이 부산 북구와 평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이번엔 모든 그러니까 성급한 사람들이 권력에 조급한 사람들이 이번 선거를 다 망쳤습니다. 저는요 지더라도 부산에 나가시기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부산에 나가셔서 아니 그냥 왜냐하면 우리는 지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아니지만 열심히 싸워서 지면은 그것도 박수를 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평택에 나간 것도 그렇고 평택에서 왜냐하면 평택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저도 너무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급한 이번에 빅스피커들 다 요번에 자성을 해야 돼요. 빅스피커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유튜브 권력들 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리 내주고 거기서 이상한 얘기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매불쇼 그 보다가 정말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런 거지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매불쇼에 유시민 전 장관이 나오셔서 얘기할 때 딴 거 다 떠나서 뭐 조국을 지원을 하든 뭐에 대해서 불만하든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민주당 얘네들 양보하는 거 뭐가 있냐? 민주당 얘네들 제대로 하는 거 있어? 맨날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게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지도부는 필요한 곳은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영남에도 못 가고 호남에 여러 가지 공천 파동 때문에 못 가고 전북에도 못 가고 그렇게 전북에 가가지고 전북에 가서 마지막에 집중으로 저기를 하는데 김관영 무소속 당선시키지 않고 집중적으로 거기 가다 보니까 평택에는 아무도 안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뭐 서울시에 지금 정은호 후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네네. 정은호 후보는 이거예요. 마지막에 저쪽은 급하니까 박근혜, 네. 이명박 다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와. 그게 뭐냐면 그게 얼마나 표가 되겠냐 그러지만 저쪽에 조용한 세력을 결집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끊임없이 결집이 안 되고 분란 생겨서 니네들은 왜 이렇게 질리게 싸우기만 해. 그리고 왜 이렇게 더러운 거 가지고 싸워. 이렇게 그러다가 근데 저쪽에서는 조용하게 안 그래도 보수가 강한 세에서는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빅스피커들이 완전히 이번 저기를 망쳐놨습니다. 다 빅스피커들 뉴스공장 네. 그다음에 매불쇼 그다음 거기 나오는 유시민 거기를 너무너무 잘 이용하는 조국 그다음에 거기 딸려 있는 모든 패밀리들 이 정말 왜냐하면 당신네들이 하는 일이 절대로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한테 좋은 게 아니라니까는요. 우리 진영에도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인물도 아껴주지 않고 인물을 당장 써먹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 권력을 만드는데 써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조국 대표는 왜 그런데 놀아나다가 여기에 결국은 이렇게까지 만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제일 민낯이 드러난 분은 조국 후보십니다. 2018년, 2019년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동정과 연민의 이 감정은 사실은 지난번 2024년에 많이 털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잘 서주길 바라는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동정과 연민이 다 끝났고 그럼 거기에서 무슨 역량이 보여주는 거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이럴 때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나로 인해서 어떤 분란이 생기는 나로 인해서 어떤 통합의 효과가 생기는 거냐. 이런 걸 좀 알면서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지. 네. 정원호 후보님은 오히려 경선할 때까지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네. 경선 끝나고 나니까 무슨 메모드 뭐 캠프 꾸리고 그 메모도 캠프는 다들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전 문재인 정권에서 뭐 하지만 지금 자리를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 있다. 뭐 거기에 이른바 친문에 관련된 위원들도 많이 거기 가서 캠프를 꾸리고 그러셨는데 뭐 하셨습니까?
뭐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정원호 후보를 앞으로 올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준 게 있습니까? 정청래 대표 요번에 북구나 평택에 이런 게 쏠림으로 해서 사실은 수도권의 선거도 같이 망해먹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추미애 의원님은 워낙 지명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워낙 우리 표같이 좋으니까 그렇죠. 경기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조용히 있어. 그렇지만 난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거라는 게. 박찬대 후보님도 뭐 이제 근데 워낙 잘 알려주신 분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도전자 아닙니까? 서울에서. 더군다나 오세훈은 선거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단 말이지. 이번에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맞아요. 거기서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는데 왜 거기에 그대로 당하냐고요. 더군다나 이게 뭐 당할 만한 일에 당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명확하게 이슈 파이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기더라도 화끈하게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나 그러니까 정말. 서울이 진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실망입니다. 사실 문제는 서울 서울시의회예요. 중요하죠 거기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네. 오세훈이 중간에 네. 무상급식 때문에 도망갈 네, 때도 네. 저는 도망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도 간 게 무상급식 때문에 뭐 관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 아주 뭐 정말 막강하게 다 민주당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그때 뉴타운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네. 그냥 던져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거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점에서는 지나치게 비판을 받는 점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속상하다 이거야. 어쩌다가 저 윤석열 같은 괴물을 저렇게 검찰총장에 앉혀가지고 우리 3년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네. 이거에 대한 분노가 아직 가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그랬을 때는 자중자애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정치의 절대적인 타이밍의 TPO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요. 아무 때나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자리, 날짜리, 명분, 그다음 거기서 올 수 있는 공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런 점에서 조국 혁신당이나 왜냐하면 저는 조국 대표도 아마 그쪽에서 굉장히 막 그렇게 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그걸 말려줄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 대표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이 안 생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유탄이 네. 다 경남지사한테도 갔고 서울시장한테도 갔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론 나오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좀 책임을 져야지. 국힘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많이 편했겠어요? 얼마나 또 그동안 검찰 출신이라고 수모는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에 발탁도 못 되고 그렇지만 그걸 끙끙 앓고서 있다가 마침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가 정말 버리는 패로 썼는지 얻었는지 모르지만 김영남 후보로서는 고맙게 그 자리에 자기의 성심성의를 다해서 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맡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실수를 하니까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거는 앞으로 뭐 또 더 알게 될 일이고요. 마지막에 더군다나 뭐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온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마타도 같은 걸 가지고 그거를 조국 대표처럼 그런 사람 입으로 네거티브가 나오고 이러는 김영남 후보는 평택에 계속해서 나올 만한 사람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당대표로서는 정말 너무 야당스러운 당대표였고요. 그다음에 8개월짜리인가 10개월짜리 당대표로서 너무 연임에만 연연하셨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너무너무 본인이 갖고 봐 빅스피커들만 너무 활용을 하셨고 그래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 선거는 이런 거예요. 정말 카타르시스 사우나보다 더 네네. 힘껏 다 하고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쓰러지더라도 힘껏 다 하고 지든 이기든 파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질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정확히 정청래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지 않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일부러 먹잇감을 던져준 거다. 그러니까 희생시켜도 될 만한 희생타로 던져준 거다.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김원중 공장장이 나와서 사퇴시켜라. 제명시켜라. 이런 걸까지 정청래한테 왜 남의 당에 그렇게 아니 유튜브만 권력 유튜브면 다야? 왜 남의 당이 이래? 근데 왜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화도 안 내? 화를 내야죠 거기서. 화내야지. 정청래 대표가 화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공천하고 자기가 후원회장이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무슨 말이 안 권리로 되는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합니까? 하면 이러고 얘기해야죠. 얘기해야지. 당연하죠, 그거는.
김어준 앞에서만 이렇게 작아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너무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조금 잘난 척하는 게 있었어. 예전에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키도 내가 맨날 농담을 해서 키도 크지, 잘생겼지, 뭐 머리는 좋대지, 뭐 공부도 잘했대지, 뭐 막 이러면서 너무 잘나니까 난 조금 너무 잘나게 보는 사람 저도 좀 미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난 3년 동안에 그 어려운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보세요. 본인이 딱 그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이 바로. 스스로 탈당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돌아왔잖아. 조국 대표 봐봐. 조국 대표는 나설 때마다 민주당한테 민폐야. 5년 전에도 민폐였고 유일하게 2024년에 조국 혁신당 나와가지고 3년은 너무 길다. 우리가 그때 봐줬잖아. 한 번 봐줬으면 되지. 몇 번을 봐달라는 거야. 지금은 계속해서 민폐를 끼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는 네. 정말 지난 3년 동안에 제가 봐도 이렇게 성장한 게 보여요. 음. 예전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성장한 모습을 뭐 어떤 식으로 뭐 여기저기 다 써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대표로 나올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재보궐선거의 성과 중에 하나는 조국 대표의 민낯이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가식과 위선에 그렇게 속을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이제 나와서 통합이니 연대니 이런 얘기하면 다들 웃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조롱거리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